그래서 양가로 1번에 주식 발행 초과금부터 볼게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액면 주식이 뭐냐면 그 액면가액이 있는 그냥 주식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그 액면가액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개념들을 회계 원리나 중급회계에서 배운 내용이요. 근데 아직 회계에서 자본 이런 거 잘 안 배웠죠. 그래서 좀 주발주의 개념이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좀 간략하게 회계 내용 말씀드리면,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과 이제 법인 주주가 있을 텐데, 이제 주주가 어떤 법인의 주주가 되기 위해선 현금이나 현물을 납입하고 주식을 받을 거예요. 그럼 주발초가 일단 발생하는 법인은 주주 입장이 아니라 주식 발행법인에서 할 거예요. 주식 발행법인. 근데 주식을 어떻게 발행하고 있냐면 그 주식의 액면가라는 것이 예를 들어 500원, 그리고 시가가 예를 들어 1000원이다. 그래서 이 주식 발행법인의 액면가는 모두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인데 법인이 설립하면서 다 정해놔야 돼요. 우리가 주식의 한 주당 액면가를 5,000원 할 것이다, 10,000원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모두 정해놓고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시장에서 현재 통용되는 가격이 시가라고 나와 있는데, 주식 발행법인이 액면가가 500원, 시가가 1000원인 주식을 발행했을 때 그 회계 처리를 보시면, 차변에는 저 법인 주주로부터 현금 등이 들어왔을 거예요. 현금 등에 예를 들어 1000원 들어왔다고 보시면 액면가액까지를 자본금이라고 계산할 거예요. 주식의 액면가액까지는 자본금이라고 회계 처리할 것이고,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발행한 금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요. 그럼 이 회계 처리에서 차변에 현금이라는 1000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순자산이 증가하고 있죠. 그럼 법인세법에 따른 학설 순자산 증가설에 따르면 입금이냐 라는 문제로 도출하시는데, 일단 자본금은 입금의 개념에서 곧바로 제외했죠. 자본의 납입. 자본의 납입은 입금에서 제외한다라고 아예 규정되어 있었고, 요 주발초는 입금 불산이 항목에 열거가 돼 있다요. 입금 불산이 항목. 근데 이러한 주발초도 당연히 주주와의 자본 거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입금 불산이 항목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발초. 근데 혹시 요 법인 주주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를 굳이 보여드리면, 차변에 이제 주식 시가를 계산할 것이고, 이제 현금 1000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인공이 이쪽이에요. 항상 주인공. 그래서 주주나 주식 발행 이런 거래에 있어서 누구 위치인지가 처음에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주식 발행법인 입장인지 혹시 주주 입장인지 이런 구분을 잘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되고, 법인세에서는 회계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회계 처리를 당연히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 기업 회계에서 배운 자산의 증가가 차변, 뭐 자산의 감소가 대변, 이런 정도 느낌만 잘 아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가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그 회사의 회계 처리와 세법상 적절한 회계 처리 차이, 그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법인세이기 때문에 회사 회계 처리가 좀 익숙하지 않으면 일단 법인세법상 회계 처리까지 익숙하지 않을 확률이 꽤 있다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좀 많이 보여드릴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제목을 읽어보시면, 액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그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고 있고, 입금 불산의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다. 자본거래여서 그런데 가로 문구까지 좀 체크해 볼까요? 만약에 법인이 액면가액이 지정되지 않는 무액면 주식을 발행했대요. 그럼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발행된 금액이 주발초지만 액면가액이 없으면 과연 주발초를 뭘로 볼까? 그때는 회사가 임의로 자본금으로 계산한 금액까지가 액면가액이요. 그래서 그 자본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발초라고 보고 있고, 이건 불산입이요. 그래서 시험에 이제 1차 말문제에서 조문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 가로문구 같은 게 일단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꽤 있어요. 그래서 무액면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금 불산 항목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O 지문을 판단하실 줄 아셔야 돼요. O 지문을. 근데 이걸 한 번도 안 보고 들어왔을 땐 처음 본다. 괜히 틀린 말 같아요. 처음 보면 시험장에서 무조건 오답으로 보이기 때문에 쉬운 표현이지만 그래도 눈에 익어서 들어가자. 그때 아래쪽에 주발초도 법정 자본금은 아니지만 출자 일부, 즉 주주와의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입금 불산이 항목이다 라고 한 줄 적혀 있어요. 근데 215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잠깐 보시면 이처럼의 바로 아랫줄에 법인이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한대요.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한대요. 이때는 시가를 초과해서 발행된 금액은 입금 항목인 채무 면제액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방금 배웠던 시가를 초과해서 발행한 금액은 입금으로 보는 입금 불산입의 약간 특례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경우는 흔한 케이스가 아니라 채무의 출자 전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예요. 이것도 회계처리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반드시 필기를 해뒀으면 좋겠어요. 출자 전환 시 채무 면제의. 혹시 저번 시간에 채무 면제액을 살짝 배웠는데 채무 면제액은 입금이에요, 입금. 자산 수중이익도 입금, 채무 면제액도 입금, 모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예요. 근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잘 나가는 법인한테 발생해요, 힘든 법인한테 발생해요. 힘든 법인한테 발생하죠. 그럼 요 출자전 채무 면제액도 힘든 법인한테 발생해요, 힘든 법인. 근데 일반 채무 면제액과 다른 게 앞에 출자 전환이 붙어있죠. 출자 전환. 근데 출자 전환인 걸 좀 더 직감적으로 설명드리면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채무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낮더라도 주식을 발행하겠다라는 게 출자 전환이라는 표현이다. 그래서 스토리를 보여드리면 이제 법인이 있었는데 법인이자 채무자가 있었어요. 그럼 반대쪽에는 채권자가 있겠죠. 그럼 처음에 돈을 빌렸을 때 현금 1000, 채무 1000 이런 식의 회계 처리가 났을 텐데 돈을 껐어요. 근데 이제 각종 이유로 인해서 이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해 주겠대요. 그럼 일반 채무 면제액은 입금이에요, 입금. 근데 이번에 채무 면제액은 채무를 면제해 주는 대신에 주식을 발행할게요, 주식을. 그래서 출자 전환 시 채무 면제액이요. 근데 주식을 어떤 식으로 발행하고 있는지 좀 봤더니 옆에 사례와 똑같이 액면가액이 500원, 시가가 700원인 주식을 대신 발행하고 있대요. 액면가액은 500원, 시가는 700원. 그럼 왼쪽 회계 처리 보시면 이번에는 채무를 면제해주는 대신에 주식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변에 있던 부채가 감소될 것이다. 현금이 들어오는 대신에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무 1000원 떨궈주고 액면가액까지는 자본금으로 항상 계산해요. 그래서 500원. 그리고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발행된 금액으로서 시가까지, 요 시가까지의 차액을 주발초라고 처리한다요. 주식 발행 초과금 이제 앞으로 줄여서 주발초라고 표현할게요. 근데 지금 대차 평균이 안 맞죠? 차변은 1000원, 대변은 700원. 근데 이 의미를 살펴보면 주식의 시가보다 채무가 더 면제가 됐어요. 그럼 이 법인에서는 300원의 순이익이 증가한 결과는 다름없죠. 주식은 내가 700원짜리를 줬는데 채무는 1000원짜리가 면제됐어요. 300원의 이익이 생겼대요. 300원의 이익. 그 300원의 이익이 채무 면제액이다. 이건 입금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입금.
그래서 왜 주발초에 같이 연결돼서 나오냐면 무조건 액면가액을 초과했다고 해서 주발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발행된 금액은 주발초, 따라서 입금 불산입이지만 출자 전환 시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고 있다면 액면가액을 초과했더라도 시가까지만 주발초, 시가를 초과해서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이 돼요. 근데 이 채무면제이익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이기 때문에 입금이에요, 입금. 그래서 이 구문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해서 발행된 금액, 요 예시론 300원. 300원은 입금 항목인 채무 면제이익으로 본다예요. 회계에서는 채무 조정이익 수익으로 인식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입금 불산이 항목인 주발주 금액에는 채무의 출자 전환에 따른 채무 면제이익은 제외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좀 다른 얘기예요. 이제 회계도 이 왼쪽의 거래에 대해서 똑같이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법은 이렇지 않아요. 상법은 무조건 채무 1,000원이 면제되고 액면가액 500원짜리를 발행했을 때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모든 금액을 주발초라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저 기업 페이지에 따른 회계 처리가 나오면 세법이랑 동일하구나, 잘했다 라고 보면 되지만 상법에 따른 회계 처리가 시험에 날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그럼 이제 세법과 회계 처리가 다르니까 세무 조정이라는 걸 해야겠죠. 회계와 세법의 차이. 만약에 저 똑같은 거래에 대해서 상법처럼 이렇게 했다면 지금 왼쪽의 처리와 300원의 채무 면제액 차이가 나요. 그럼 주발초라는 입금 불산의 항목을 채무 면제액이라는 입금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세무 중에서 세법상 수익을 증가시키는 입금 산입 300원이라는 세무조 하셔야 되고, 얘도 자본이고 요 채무 면제액이라는 손익거래도 결국은 세법상 자본거래로 갈 거예요. 세법상 이익이험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자산부채 차이가 전혀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기타라는 소득 처분을 할 것이다. 그래서 뒤에서도 다시 한번 나와요. 네, 이 느낌이 좀 중요해요. 처음에 기타 이런 것도 처음에 생소하지만 네, 이런 거래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하니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다. 소득 처분이 처음에 좀 잘 안 와닿죠.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유보.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는 부채의 증가는 마이너스 유보. 거꾸로. 자산 부채 차이 외가 기타. 그리고 사회 유출된 경우에서 주주면 배당, 뭐 임원이나 직원이면 상여,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시면서 푸셔야 돼요. 자산 부채 차이 없어서 기타. 그래서 도표에 보시면 자본금까지는 액면가액이지만 채무면제액은 시가를 초과해서 발행된 금액이요. 그래서 발행가액 빼기 시가라고 되어 있죠. 그 발행가액이 그 채무 면제되는 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무 1,000원. 시가 700원. 그 차액이 입금 항목. 그럼 동그라미 원에 액면가액 500원과 시가 700원 차이가 주발초고 입금 불산 항목이요. 일단 여기까지 좀 보시고,